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소화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이에 따라서 청주시에서는 소방시설 구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무상으로 지원해서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접수는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되고요. 접수 후에는 소방서에서 방문 설치 진행을 하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안전한 청주를 그려보면서 CJB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전국의 의대나 약대는 성적 최우수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는 그야말로 좁은 문입니다. 경쟁에만 맡겨두면 서울 우수 학생들의 전유물이 되기 때문에 지역 인재들에게 일정 몫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지역 인재 전형을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대학 측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그 속사정을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충북대 의과대학에서 충북향후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멀리 타지도 아닌 고향에서 향후회가 열린 것은 지역 고교 출신 학생이 지역 의대에 입학을 하지 못해 빚어진 씁쓸한 장면이었습니다. 의학대 지역 인재 전형의 도입은 이를 어느 정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 학년도부터는 더욱 강력한 지역 인재 전형이 실시됩니다. 입학 정원의 40%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지방대학과 지역 인재 육성 방안인데 정작 대학 측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0%로 대거 확대가 될 경우에 어떤 문제를 초래할 것이냐 이런 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선 이제 충원율의 문제라든지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라든지 이런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역의 개념입니다. 중북뿐만 아니라 세종, 충남, 대전을 아우르는 기준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이라면 충북의 고교생이 충북대 의대나 약대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그리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전북대 의대의 경우 지난해 50%를 전남 광주까지 문호를 개방했지만 올해는 100% 전북으로 제한했습니다. 전북처럼 중북도 지역 고교 출신끼리 제한 경쟁하는 세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를 공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역에 있는 인재를 활용하고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로 한데 지역 인재 전형은 지역 거점 대학의 역할과 진로에 대한 고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은 대학의 욕심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호흡할 수 있는 지역 인재를 뽑아 잘 가르치는 것 또한 대학의 역할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의 한 본사직영 편의점이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편의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편의점 본사 측은 주변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 피해는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 동남지구에서 1년 동안 편의점을 운영해온 A씨는 최근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100여 미터 떨어진 편의점이 본사 직영점으로 바뀐 뒤부터 대부분 상품을 30% 할인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이윤을 전체 매출액의 30%라고 보는 만큼 주변의 개인업주들은 이 같은 할인 공세를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30% 할인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 직영점에서는 할 수 있는 판매 행위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개인 편의점 역시 같은 불만을 호소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아니고 회사 본사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A씨 등 개인 편의점주가 본사 직영 할인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공급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부합할 소지도 있습니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분이 어느 정도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서 할인 행사를 진행한 편의점 본사 측은 주변의 대형 슈퍼마켓과 경쟁 과정 속에 시행하는 것일 뿐 주변 편의점들을 겨냥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할인 행사를 중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적 수익을 기대하며 신도시 상권에 진출한 A씨는 이대로 가면 편의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최근 드론이 대형 화재 현장이나 실종자 수색, 구조 상황에서 독특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충청과 강원권 합동으로 대대적인 드론 전술 훈련을 펼쳤습니다. 그 현장 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8월 영동군 양산면 일대는 기록적인 폭우로 마을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당시 천식 증상이 있던 7살 A군이 마을에 고립됐지만 한 소방대원이 드론에 의약품을 매달아 1.2km나 떨어진 지점에 전달하면서 A군은 위급 상황을 넘겼습니다.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도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누비는 등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소방청이 제천 청풍호 인근에서 충청 강원권 소방드론 특별 전술훈련을 벌였습니다.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풍세 재난에 대비하여 소방드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중앙과 시도 소방본부 간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급류에 휩쓸려 인근 주민 2명이 실종된 상황. 참가한 60명의 소방대원은 대응 전략을 수립한 뒤 곧장 모의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의 경우 범위가 광활한 만큼 드론 4-5대가 한 편대를 구성해 5와 10, 대각선 방향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구명 튜브를 드론에 매달아 정해놓은 위치에 투하하거나 산사태로 마을이 매몰돼 드론으로 실종자를 찾는 훈련도 펼쳤습니다. 저희 충북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처음 소방 드론을 도입한 이후 그 산악사고, 그 순환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발견하고 또 폭우로 고립된 마을에 약품을 전달하는 등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드론의 실용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급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소방 드론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국가지정 중부권 최초의 통합의학센터가 충주 수안보에서 본격적인 진료에 나섰습니다. 양방과 한방, 대체의학까지 접목한 새로운 통합 진료 시스템을 선보이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는 암 환자에게 벌침에서 추출한 약물을 주사합니다. 이어 경혈 부위에 침을 놓아 양방과 한방의 효과를 동시에 거둡니다. 특히 수안보 온천수를 활용한 수치료실은 야외 온천까지 갖춰 환자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병원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어디 리조트에서 제가 휴양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쉴 수 있는,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국가지정 중부권 최초의 통합의학센터 충북 위담 통합병원이 치유온천으로 유명한 충주 수안보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양학과 한의학, 보안 대체의학을 접목한 통합의료 모델 개발 정책에 따라 전국에서 3번째로 선보이는 통합의학센터입니다. 총 사업비 278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모두 134병상의 입원실과 통합진료센터, 치료센터, 치유센터 등 4개의 센터를 갖췄습니다. 난치성 위장병 전문치료 한방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위담병원이 5년간 위탁 운영을 맡았습니다. 좋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그 충주시를 비롯한 그 주변 그 주민들한테 그 건강 증진과 또한 그 건강한 삶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돌보고자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재와 식품은 충북에서 생산한 한약재와 유기농산품을 50% 이상 구매하고 특히 힐링과 치료를 겸비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전망입니다. 한방, 양방 그리고 대체의학이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물론이고 세계적인 의료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충주만에 특화된 온천수로 무장한 중부권 최초의 통합의학센터가 의료 혜택에 목마른 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옥천군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선사시대 이래 수많은 유물과 유적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러나 수습된 유물은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는 실정인데요.
옥천군이 지난해 한 차례 고배를 마신 군립박물관 건립을 재추진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금강이 휘돌아가는 옥천군 동면 안터마을은 선사시대 거성문화의 보고입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반문양과 태양을 새긴 선돌, 산재한 고인돌에선 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옥천읍 대천리 신석기 유적에선 집자리와 탄화된 오곡이 발굴됐습니다. 5천여 년 전에도 오늘과 같은 오곡을 즐겨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옥천은 선사시대 교통로인 금강,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매년 서너 건의 발굴을 진행할 정도로 연구가 활발합니다. 산성도 저희가 신라백제 산성이 한 48개 정도 지금 있고 그거 관련해서 유물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쏟아지는 유물을 보관할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30년 가까이 된 향토 전시관이 있지만 낡고 좁은 데다 결정적으로 국가 승인 박물관이 아니다 보니 유물을 소장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옥천에서 발굴된 1000점이 넘는 유물이 발굴 기관이나 타 지역 박물관에 뿔뿔이 흩어져 보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옥천군은 박물관 건립을 수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국비 등 310억 원을 들여 9배 군립박물관을 세우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평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뒤 두 번째 도전입니다. 군민들의 복합 문화시설 역할은 물론이고 또 기존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를 해서 지역관광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겁니다. 옥천 군민들의 10년 수건인 옥천박물관 건립 여부를 가를 문체부 사전평가 결과는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